갑자기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쵸? 한 예제인데 도형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사실 여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심지어 제가 그 삼성고를 담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천안에서. 제가 심심해서 633번을 좌표 변환해서 냈었거든요. 변환해서 내 문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줬단 말이야. 그 당시에 나왔어. 숫자만 다르게 좌표 변환해서 나왔어. 그 의도치 않게 문제를 찍어서 맞췄네. 우리 다 틀려왔다. 까먹어가지고. 그럼 한 5년 전 이랬을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 20년도잖아. 그치?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 그때 그것도 줬더니 다 틀렸어. 삼성고도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겨우 모의고사다. 그래서 33번이 기억이 나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보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나 이거 대칭 이동 하다 보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은 점 하나 넘기세요 이거야. 결국에는 점 하나 넘겨서 다이렉트선 이어 이거였어. 결론은 이해됐죠? 그래서 뭐 뒤에서 한 문제 보겠지만 그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돼. 결론은. 근데 얘는 왜 어려워했을까? 라고 하면 원 때문이야. 원. 다른 것보다 원 때문이야 애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튕겨내면 돼.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y축 있고 x축이 있어요. 몰라요. 대충 그릴게요. 아씨 A라인이 좀 많이 아래에 있네. 아씨 봐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만 말해보는데 여기서 튕겨서 맞출 거래요. 맞죠? x축과 어느 점에서 튕길지 모르겠지만 튕겨서 맞출 거야 이거야. 6,-3대 있는 반지름은 2네요. 반지름 2네요. 됐죠? 그때 길이가 가장 어떤 거? 최소값 구해달래요. 최소값. 짧은 거. 근데 튕겨서는 가야 돼.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넘겨놓고 생각하는 거야. 위로 그래서 그림 미안하다고 미리 얘기했던 거야. 넘겨야 돼. 이렇게 체크해야 돼. 여기에서 짧은 점이잖아. 원 위의 한 점과 결국에는 짧은 거리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두 점을 이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반지름을 빼요. 이거였어요. 답이. 정답은 8. 피타고라스면 그냥 10이야. 피타 쓰면 10이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애들이 당황해한다고 33번 같은 거 만나면은 당황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거기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넘겨서 최단거리 구해 이런 문제가 거기 많이 있는 거야. 때로는 얘는 지금 한 번만 넘겼지만 어떤 문제도 있어? 두 번 옮기는 문제도 있어. 맞죠? 뭐 예를 들어 거기 29번 같은 문제 때문에 629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 둘레 이렇게 돼 있는데 A점을 먼저 어디에 넘겨? Y는 X에 먼저 넘겨. 3,2를 먼저 만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 A점을 또 어떻게? X쪽으로 넘겨 이거야. X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돼? 3,-2가 될 거야. 맞죠? 그럼 아까 6,3이랑 3,-1을 다이렉트 연결한 선이 가장 짧은 선이야. 가장 짧은 둘레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한다고 문제가. 나 다 풀어줬다고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 끝난다고. 자,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 마지막입니다. 639번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쉬운 집합 내용까지 조금만 설명하고 남는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집합은 뭐 금방금방 나가지 않을까요? 아닌가?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몇 개는. 그 어려운 문제 몇 개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39번 문제 보시면은 F, P, PQ, QE 그렇구만 이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좀 정해져 있네요. 나와 있는 친구들이 첫 번째로 E 점의 좌표와 F 점의 좌표예요. E 점의 좌표와 F 점의 좌표. 이 문제는 좌표로 갈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좌표로. 요 점을 20,20으로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 F라는 점은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10,10이 될 것이고
2라는 점은 3대 1이었기 때문에 15,15가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구해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 선에도 만나고 요 선에도 만났으면 좋겠다. 튕겨서 갔으면 좋겠다. 이거였어.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개를 먼저 넘겨. 10, 넘겨. 넘겨. 이걸 어떻게 해버려? 이어.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거리 같고 요 선과 요 선 거리 같기 때문에 띵띵띵 제일 짧은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피타고라 쓰면 되잖아. 아니 정말 쓰면 되잖아. 그치? 15제곱 더하기 25제곱. 이거 보러 맞네요. 숫자는 더럽게 크네요. 625, 125, 750. 암산 중인 거예요. 750, 750, 75가 5루트 3이잖아. 5루트 30. 하고 있나? 나 잘못 그렸니? 잘못 그렸냐? 850이요? 아 맞네. 850이네요. 죄송합니다. 암산 더럽게 못하네. 850, 17개월 나와야 되네요. 맞죠? 17 곱하기 5잖아. 5수 33? 예, 있다. 그거. 그쵸? 또 쌤을 못하네. 그 750에 감사합니다. 나는 220이구나. 나왜 120으로 생각했냐? 와, 수업 못하네. 그나마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파트 집합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집합까지입니다. 집합. 명제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거기가 들어가면 기만 낼 게 없어요. 근데 1학기 중앙고를 생각하면은 몰라요. 또 어떻게 나갈지. 늘 부등식 끝까지 쭉 나간다면 또 부등식 겹쳤잖아. 그런 것처럼 나갈 수도 있거든요. 즉 중앙고는 예상은 못하겠지만 명제 끝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로. 그러고 나서 집합부터 다시 기말고사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처럼. 그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학교들 기준으로 하면은 집합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집합. 그래서 일단 전반기인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기인 집합. 자, 집합은 영어로 셋입니다. 셋. 세트 메뉴 할 때 그 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골라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디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요. 내가 만약에 햄버거 세트를 시킨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야식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햄버거 세트를 고를 때 먼저 어떤 햄버거를 고를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음료를 고를까? 세 번째 뭐가 중요해? 감튀를 먹을까? 해시브라운을 먹을까? 치즈 스틱을 먹을까? 셋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이 집합은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에요. 이 분명하다는 거는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세트 메뉴를 시키면은 햄버거가 정해져 있어. 음료도 정해져 있어. 그 중에 골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사이드 메뉴? 자, 사이드 메뉴 중에서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 첫 번째 문제 봐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지라라고 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 문제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첫 번째 문제 봐봐. 맛있는, 아름다운, 이거 다 주관인 거야. 이거 지금. 우리 반에서 짝수라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왜? 인원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근데 5번 봐봐. 키가 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키 큰 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체육만만 커요. 이지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찌양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분명한 것이어야 돼요. 분명한 것.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명제도 분명하게 나타내야 돼요. 뭐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구성 원소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죠. 구성 멤버들을. 그 4원 소설 할 때 그 원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원 소설 들어보셨어요? 과학에서 물, 불, 흙,
하나 뭐냐? 바람이냐? 무튼 그렇게 네 개 가지고 아르키메데스야 아리스토텔레스야 모르겠어. 그 아저씨가 어쨌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래서 이 집합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집합의 표현을 세 가지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 첫 번째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해주세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해보세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X바 이 뜻이 뭐냐면 X는 이란 뜻이에요. 읽을 때는 X바라고 하지만 X는 이라는 거예요. X들만 모아줘 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그럼 얘랑 구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줘. 그거를 우리는 이 그램이란 단어는 두 군데 딱 쓰여요. 히스토그램, 벤다이어그램 딱 두 군데 쓰여요. 수학에서는. 그램이라는 것은 도형 또는 모식도 또는 표처럼 시각적 효과를 준다는 뜻이에요. 얘는 울타리 만들잖아요. 울타리 만들고 1, 2, 3 가둬주세요. 이거 아니야. 히스토그램 뭔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거? 간단한 용어로 해석해드릴까요? 막대 그래프. 됐죠? 그 친구. 왜? 딱 막대처럼 보이니까 모식이 딱 된다. 어느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램이라는 쓰는 거는 딱 두 군데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해요. 대문자. 그래서 A는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걸 꼭 썼다는 거야? 중괄호를 꼭 썼다는 거예요. 중괄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딱 봤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진짜 집합을 나타내기 위한 중괄호예요.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새끼는 원소야. 그 새끼는 원소야. 이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만 집합기호로 봐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싹 다 원소로 봐야 되는 거야. 원소라는 친구는 소문자로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그 집합의 종류 안에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얘기하자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무한 집합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선생님 1이라는 친구가 A 안에 있다는 것도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맞죠? 그걸 어떻게 써요? 1이라는 친구는 A 안에 있어요. 이거야. 그럼 왜 얘가 이렇게 되냐면 컨테인의 약자를 쓴 겁니다. 컨테인 C 포함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아쉽게도 집합과 집합 사이에 있는 그 부분 집합이라는 새끼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예를 들어 덧셈이랑 곱셈 기호가 같은 어원에서 온 거 아세요? 덧셈도 커지는 거고 곱셈도 커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 중세시대 때 원래 플러스를 똑같이 곱셈으로 쓰고 싶었어요. 왜? 십자가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십자가가 셌거든요.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 맞죠? 역사에 잠깐. 그쵸? 근데 똑같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돌린 거예요. 십자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X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은 기호를 쓰고 싶었는데 미리 선찜해 놓은 친구가 있다 보니까 한 줄 더 그었던 거야. 아니다라는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아니야 하면서 똑같이 하면 돼요. 아니다. 부분 집합의 의미는 어떻게 얘기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했죠. A는 B 안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기호 의미를 잠깐 되새겨보자고. 왜? 서로 같은 집합은 A는 B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표현이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분 집합 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A가 B 안에 있고 B도 A 안에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분 서로 같은 집합. 그냥 똑같은 거야. 이거야 결론이. 똑같은 거야. 유한 집합은 무슨 뜻이었어요? 유한 집합은 원소의 수가. 내가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유한한 거. 1, 2, 3, 4, 5, 6, 7, 8, 9, 10 끝나는 거야. 유한. 이라는 거야. 무한은 자연수. 존나 많아. 끝이 없어. 이런 거. 이해됐죠? 그 유한 집합 안에 가장 중요한 친구 한 놈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걸 뭐라 했다? empty set이라고 하는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집합은 유일하게 이 ABC 기호를 적지 않는 친구예요. 해골 눈가리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파이라고 있을 때 읽을 때는 여러분이 알때 파이는 PI고요. 얘 PHI예요. 그리스어는 지름길 분갈이 가능한가 봐요. 난 몰라요. 됐죠?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일단 공집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얘기하는 거, 유한이든 무한이든 같이 얘기하는 건 뭐야? 원소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봐요. 개수. 그게 넘버링하다 라는 거예요. 넘버링.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고? 0이라고 한다고. 이건 0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셨을까요? 집합 초반은 여러분 너무 즐겁게 풀어가지고 제가 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673번을 잠깐 볼 건데요. 참고로 제가 진도를 나가더라도 다 못 풀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풀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풀어가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73번) 문제 보시면은 와, 환장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라는 친구는 0, 공집합, 공집합, 0공집합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집합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부분집합 얘기 잠깐 안 했어요. 맞죠? 자, 집합 관련된 것만 볼 거예요. 저는 부분집합 제외하고. 자, 1번 볼게요. 이 친구는 A의,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원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원소입니까? 자, 아까 어떤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바깥의 중괄호를 빼고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두 놈은 그냥 집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그 안에 구성 원소는 이놈 한 놈, 이놈 한 놈, 이놈 한 놈, 이 놈은 통째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도 원소는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는 맞아요. 어이씨 뭐 다 부분집합 물어보냐. 5번부터 계속 하자. 그리고 부분집합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괜찮죠? 5번이라는 친구 보세요. 공집합의 공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성원 있어요? 이 중에? 지금 동그라미가 구성원인데 있냐고? 없어? 틀렸어. 정답 5번. 이씨 뭐야?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자, 부분집합은 뭐였어요? 그러면 자, 습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티션을 나눈다. 어떤 세 개가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모래성 쌓아놓은 거예요. 됐죠? 모래성에서 이제 뺏는 거 아시죠? 모래 뺏기 상대 턴에 이제 깃발 넘어지면 지는 거 알잖아요, 대충. 그쵸? 이렇게 내가 흙을 가져오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세 개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같은 곳에 묻어 있었다든지. 이러다 보면 세 개를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맞죠? 때로는 하나도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개만 가져오거나 어떨 때는 두 개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거예요. 파티션. 그래서 영어로도 파티션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부분을 나눴다 이거야. 칸막이 세웠다 이거야. 그럼 칸막이를 세우다 보면은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생겨? 공집합이 생겨.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칸막이 세우면 얘처럼 한 개만 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집합으로 표시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한 개만 씌워지는 건 2도 있을 수 있고 3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얘처럼 두 개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1대2로 나뉘다 보니까 당연히 2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2, 3 같은 거. 1, 3 이거 빼죠. 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생겨요? 타. 왜?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반대 뭐라고? 다. 이거라고. 그래서 몇 개 나왔어요? 8개라고 한 거예요. 부분집합은. 근데 부분집합의 표시는 어떻게 해? A라는 집합 안에 이게 있어요. 이제 컨테인이라는 약자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해석을 좀 어려워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집합기호 떼시고요. 집합기호 떼시고요.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집합기호 떼는 순간 뭐가 돼? 원소들이야. 원소가 A 안에 있어요. 이거 지금 나는 거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모든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집합. 모든 새끼들은요. A가 뭐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공집합도. 공집합도 공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왜?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에도 뭐 할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두 번째, 나 자신도 부분집합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어떤 부분집합이 생겨요? 부분집합은 맞으나 진짜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 생기죠. 진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항상 저는 예시 이렇게 들어요. 회사의 오너가 저예요. 대장이 나라고.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테 나를 포함해? 보통 안 해. 사장을 왜 포함해? 나는 어차피 돈을 주는 사람인데 굳이 우리 회사 직원들 나까지 직원 취급할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 진부분집합이 약간 그런 의미야. 약간 회사 오너 같은 느낌이야. 이 친구가. 그래서 진부분집합할 때는 누구를 빼달라는 거야? 나 자신은 빼주세요. 지우는 거야. 나 자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굴 빼지 말아달라는 거야? 공집합 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집합. 이해되셨어요? 공집합 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때 우리 동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걸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갔죠. 어떻게? 1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2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3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어요.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곱의 법칙.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개. 진부분집합은 그 중에 나 자신은 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보던 거 2번, 3번, 4번 잠깐 보죠. 자, 2번. 자, 공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A 안에 있습니까? 이거 질문했어. 일단은. 맞죠? 야. 잠깐만, 말을 안 봤었구나. 자, 일단 이 친구를 보면은 얘가 떠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어요?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집합규 떼고 보라고요. 집합규 떼고 보라고. 떼고 이거 맞냐 이거 확인하라고. 똑같은 멘트예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뭐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거 왜 돼요? 부분집합 정리 때문이에요. 성질 때문에. 뭐? 모든 녀석의 부분집합 안에는 누가 있다? 이 녀석이 있다. 자, 3번 볼게요. 0공집합. 이 친구는 A 안에 있습니까?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지우고 짝대기 달아보라고. A라는 친구 안에 0이랑 공집합이 따로 있습니까? 0이랑 공집합 따로 있습니다. 구성으로. 맞아요.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4번. 우와, 집합규 두 번 씌워져 있는데 쌤? 얘도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했어? 똑같은 거야. 마지막 거 양옆에 제일 우측 좌측에 있는 거 지워. 그리고 짝대기 달아봐. 원소 있어요? 이거야. 원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되는 거야? 사실은 공집합에 집합규에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잖아요. 한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집합 대충 이해하셨을까요? 집합이라는 친구가 별건 아닌데 이렇게 기호적인 의미를 쓸 때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위주로 좀 풀어볼까 해요. 저도 조금 쉬운 문제 해볼까요? 우리 조금 쉬운 문제 682번이고요. 자, A 집합 안에는 A 플러스 1이 있대요. 분명히 둘이 한 칸 차이 나는 친구예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뭐라 돼 있어요? X 더하기 Y인데 X랑 Y가 둘 다 A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씩 확인해봐 이거야. 어떤 거 있어요? 둘 다 A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A.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1이야. 참고로 집합은 중복된 거 안 적습니다. 하나만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1입니다. 마지막은 둘 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2A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이거의 합이 15래요. 이거 못 찾으면 바보예요. 이거의 합이 15래요. 맞지? 이 정도는 여러분한테 맡겨도 됐잖아요. 제가 A 나와 2 나올 텐데. 오케이? 쉬운 거 하나 했잖아 내가. 그지? 자 688번으로 가볼게요.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도 그냥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고 짜증나 보이는 그런 문제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요. 기억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기억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자 n 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죠? 집합이라는 친구 안에 원소 0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한 개 맞습니다. 한 개. 연계돼 있는 틀렸네. 미안해. 잘못 봤어. 이해됐어요? 자, 니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공집합이라며.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야. 됐어요? 디귿. 첫 번째 거 몇 개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집합규 씌워져 있죠? 그럼 원소, 공집합이라는 원소 한 개 있는 거야. 첫 번째 친구는 1이야, 1. 근데 뒤에 있는 친구는 무슨 집합이야? 그냥 대놓고 공집합이에요, 이거야. 맞아요? 집합규가 없잖아. 걔는 0인 거야. 1 빼기 0으로서 1인 거야, 걔는. 맞는 거야. 네 번째 거, 그럼 둘 다 각각 몇 개가 돼요? 집합규가 둘 다 달려있잖아. 1 더하기 1이니까. 귀요미 이지라면 뒤진다. 알겠어? 정답은 이 이지라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하셨을까요? 생각보다 집합 별거 아니죠? 집합이 훨씬 낫다니까 도형 이동도 보다도. 알겠지? 여기는 말로 조지는 파트라서 부분 집합까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빼야지 모르겠네. 말했잖아요. 제가 진도는 빼더라도 풀을 수 있는 만큼은 먼저 좀 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분 집합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705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705번까지만 할 테니까 세 문제만 더 할 거예요. 세 문제만 딱 695번 뭔가 어려워 보여서 제가 골라봤어요. 이 친구 695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그치? 자 AK란 친구는 X로 이루어져 있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이거가 X는 실수래요. 자 여기가 포인트 있어요. X를 찾아달라는 건 맞아요. 근데 X가 실수였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언제 가지냐야. 실근. 그럼 무슨 식 따져야 돼? 판별식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절반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언제 0이야? 일단은 K는 5일 때야. 5. K가 5면 중근이야. 맞아요? 중근이야. 그때 N, A, 5는 얼마라는 거예요? 중근에 가진 이 친구는 X가 하나밖에 없어요. X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즉 K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2개 가져요. 그럼 A6부터는 A 몇 가지 돼 있어? 10가지. A10까지는 전부 다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전에는 나와 안 나와? 실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가면 돼.
모르겠어. 숫자 세요. 11개인가 답이? 뭐든 그렇게 나오면 되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셨을까요? 이해는 하셨을까요? 쉬운 거 합시다. 699번. 말로 해볼까요, 우리? 699번. 누가 덩어리 더 커달라는 거야? B가 덩어리 더 커달라는 거야. 맞죠? 부분 집합은요, 다 먹어야 돼요. 작은 놈을 다 먹어야 돼요. 팩맨 맞나요? 그것처럼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보면요. 1번 맞아요? 틀려요? 1을 못 먹어요. 틀렸어요. 2번은요. 10 이하의 소수 2357입니다. 참고로 1357은 죽습니다. 진짜 저한테. 틀렸어요. 걔는 2를 못 먹어요. 알겠죠? 자, 3번 9의 약수 1, 3, 9 12의 약수 1, 2, 3, 4, 6, 12 9를 못 먹어요. 4번 4 이하의 자연수를 하나씩 넣어보라는 거야. 1, 3, 5,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거는요. 7 이하의 1, 3, 5, 7 다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드리는 거예요. 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고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705번이 마지막입니다. A랑 B가 같대요. 뭔가 의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왜? 2차 부등식인데 A는 답이 하나네. 이거야. 2차 부등식인데 A는 답이 하나네. 그러면 걔 무슨 제곱식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인 거야. 무조건. 2차 부등식 할 때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하나가. 그러면은 뭐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B제곱.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B가 뭐뭐 있어요? 3 또는 마이너스 2인가요? 맞죠? 근데 어떤 실수 집합이래요? 양의 실수래요. 맞죠? 그 친구 뒤에 있는 친구를 바꾸면 x-b의 제곱은 0이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x는 b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돼야 돼? 3이 돼야 됩니다. 3. b는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a도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왜? 똑같은 녀석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해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집합은 이 정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질문 겸